네, 이거 계속 할게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 경찰을 받으려는 자부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맞는 말이죠. 예, 18번. 관할 경찰 관서장은 청원 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장애 경영자에게 요청한다가 아니라 필요청할 수 있다겠죠. 예, 19번. 지방경찰청장은 청원 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에게 청원 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20번. 청원 경찰을 받으려는 자는 청원 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 또는 배치 계획서 일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 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는은 둘 중 하나만 택하는데 이거를 두 개 다 해야 되고 또 경비구역 배치 평면도가 맞죠. 경편 100이니까 예, 밑입니다. 밑.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재밌는 거 알려드리자면은 이 경편 배치 계획서에서 이거를 사람을 배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왜 지금 설명해 드리자면 청원경찰은 좀 특이해서 이 나중에 배치 폐지를 하게 될 경우 고용 보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어떻게 할지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건데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배치 계획서를 줄이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청원경찰 3명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원래. 특정 지역 가령 뭐 A 아파트라는 단지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치를 했어요. 예, 했는데 3명을 배치할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청원경찰을 3명만 고용하면 되나요? 청원주는? 아닙니다. 예. 3명 최소 3명이겠죠, 일단. 예, 그 최소 3명이고 보통 이거 경편 대계를 허가하면은 특정 시간만 운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24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저도 이 실무는 잘 몰라서. 그러면은 3명인데 이 3명을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너 갑자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잘 봐요. 청원경찰 TO가 3명이다. 그러면은 6명을 고용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청원주는. 그죠? 그래서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싶다. 6명 중에 3명을 주간으로 들어오세요. 야간에 교대해 주시고. 청원경찰 3명은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치 인원수와 고용되는 청원 경찰의 개념이 좀 다르다. 배치 TO와 청원경찰의 TO가 다르다. 이 점을 일단 알아가세요. 예. 뭐 나중에 문제를 꼬아서 낼 경우 청원경찰 배치 계획을 3명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조장이 1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죠. 왜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배치랑 청원경찰은 다른 개념이다. 고용하는 그 느낌은 가령 배치를 3명이라 해도 30명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제 대장은 아니고 조장 1명에 뭐 3명 4명 반장 1명에 조장 3명 4명이었나? 이렇게 하면 가요. 예. 그 정해진 또 TO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꼬아서 내진 않지만 하여튼 개념이 다르다. 이걸 좀 설명해드리고 싶었고 21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편 100개를 첨부해서 관할 경찰 서장을 거쳐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죠? 이 경우 배치 장소가 2 이상의 도 그죠? 다 포함한다고 하면 자치구역을 일때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청장이 아니라 이제 관할 경찰 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청장 개념이 여기선 좀 약해요. 경비업법에 비해서는. 왜냐? 주로 실무로도 봐도 청원경찰 분들은 거의 경찰 서어 분들이랑 잘 그거 돼요. 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혼돈 주지 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자신 없는 파트라서 넘어갈게요. 다시 이거는. 23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편 100개 한부를 첨부해서 거쳐서 제출해라. 이때 2 이상의 도일 때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 서장을 거쳐서 지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 자, 5조. 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찰은 누가 임용한다? 청원주가. 임용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지방경찰청장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청원경찰 임용권자는 누구다? 청원주. 청원경찰 임용승인권자는 누구다? 지청장. 청원경찰 배치 신청권자는 누구다? 청원주. 청원경찰 배치 결정권자는 누구다? 지청장. 예. 이런 거를 제가 권자 얘기하는 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법령에서는 풀어서 설명을 해놔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문제에서는 청원경찰 임용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내요, 기출에 보면은. 근데 틀렸죠, 임용승인권자니까. 그런 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고, 국가공무원법의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명될 수 없다. 예. 자, 이거랑 관련돼서 어떤 질문이 있냐? 청원경찰은 공무원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틀렸습니다. 청원경찰은 무조건 민간인이고, 원칙상 이제 벌칙이나 형벌에 따른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 예. 잡음이 좀 많죠, 저희 집이. 죄송합니다. 청원경찰의, 자, 이거 돈 관련됐죠? 자방교보. 이건 일단 자방교보로 해서, 저도 이렇게 혼돈돼서, 청원경찰법에서는 혼돈되는 기준이 있는데, 자방교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청원경찰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네. 그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랑 복무 규정이랑 다른 거예요. 예. 결격사유는 이 사람이 결격이면은 못한다. 이 복무 규정은 이제 일을 할 때 따라야 되는 개념이겠죠. 일단 이거를 다르다, 이 점만 아시고 몇 조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경찰공무원법에 하나 따르는데, 이게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구분을 잘하세요. 계속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했죠? 예. 여기죠. 예, 여기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는데, 이게 보면은 복직 비거입니다. 복직. 일단 결격사유부터 볼까요? 우리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한번 쓰고 갈까요? 아니, 전 청원경찰법만 치는데요? 왜 쓰는 거예요? 아하, 그러게요. 왜 쓰죠? 왜 쓸까요? 예, 쓰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써볼게요. 경비업법 결격사유. 자, 임원은 뭐 있죠? 비파실 335. 경비원, 경지사. 18? 요거 아닙니다. 비파 5. 집유중. 맞죠? 예. 형법, 폭단, 강간. 이거 기준 제가 어떻게 잡으라 그랬죠? 집유 끝이랑 집유 중이랑 헷갈린다고? 청원경찰이 집유 끝 2. 왜? 결격이 더 과해하니까. 자, 이렇게 잡고, 형법, 폭탄, 강간, 추.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뭐야, 뭐 쓰는 건데, 너 갑자기 이상한 거 쓰지 마.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쓰지 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경비는 다르다. 60세 이하 미만. 예, 18세가 미만이니까 60세는 이하. 그죠? 예. 이하 나시 제한 있고, 선고, 유예, 중도, 포함. 예. 오기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해서, 포함. 하면은, 우리 결격 사유 관련돼서는 다 했죠. 여기서 또, 집단 민원 현장, 결격 사유가 있죠. 예, 뭐예요? 상폭 체감, 특손 협공유, 집단 폭처법. 그리고 또 이 집단 민원장 관련되면 또 뭐 나야 된다? 배치 불허가 사유와 배치 폐지 사유. 배치 불허가 사유는 뭐죠? 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배치 폐지 사유도 기억이 안 나고. 100분의 20일이 나와야 되는 그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복장 명령 벗어날 우려와 100분의 20일 이거죠. 예, 배치 불허가 사유는. 배치 폐지 사유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거는 결격 사유. 이게 상폭 체감 물손 협공유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그거죠. 형의 가중처벌이죠. 보고 갈까요? 폐지 사유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죠. 이거죠. 섭섭이 노트에 나와 있네요. 네. 신임 배치 허거 신고 지배결 위험한 폭력 사태. 아, 저처럼 이렇게 드문드문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확확 못 써요. 예. 확확 써야 되는데 저도 많이 못 썼죠. 이거에 대한 풀이는 제 뭐 섭섭이 노트나 다른 인강이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죠. 어떠한 설명인지. 예. 예, 이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령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청원경찰 법령에는 그 뭐야, 이 결격 사유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안 나와 있고 법령에 따른다고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낸다? 문제는 이걸 내죠. 다음 중 청원경찰이 될 수 있는 자는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잘 봐요.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피파 5 이건 항상 나와요. 피파 5 하나씩 써볼게요. 피파 5 집유 끝 2 선 자 횡배 302 성 103 파면 해임 53. 자, 여기서 하나씩 잡고 가죠. 제가 혼돈되는 거. 자, 일단 피파 5는 절대 안 헷갈려요. 피파 5는 절대 안 헷갈리죠. 왜냐? 너무 많이 보고 이거 뜻도 편해요. 피파 5.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 피성년 후견인은 완벽히 성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어느 부분에 한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저도 모르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데 반대로 이제 청원경찰은 어떤 직업이에요? 저희가 지키고 도와줘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직업인데 당연히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 법에 의해서 법적인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그런 사람을 청원경찰로 할 수 없다. 안 뽑겠다. 이런 뜻이고, 5는 금고 이상의 시일형을 받아 종료 또는 받지 아니려 하기로 한 후. 이게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면제된 후 5년. 면제된 후 5년이 지난 자, 지나지 아니한 자. 맞습니다. 그리고 집유 끝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경별법이랑 차이인데 경별법은 집유 중. 제가 이걸 왜 청원경찰이 더 결격인지 말해드릴게요. 집행유예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집행유예 끝. 어느 게 더 그거예요? 이게 더 그거죠. 이 기간만 본다 이거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다. 그리고 얘는 끝나고 2년이니까 같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선고를. 그리고 얘는 2년만 결격이고 얘는 일단 집행유예가 2년 있어야 되고 이 끝난 날로부터 2년 동안 결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보다 청원경찰이 더 결격 사유가 심하다. 이 생각을 하면은 집유 끝이랑 집유 중이랑 헷갈릴 게 전혀 없겠죠. 그리고 선은 이제 특수경비에서 나오는데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인 자. 선고유예가 끝나고 2년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선고유예 중인 자. 그죠?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 안 한 거거든요. 형 선고를 안 한 거예요. 너 일단 죄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유예 기간만 끝나면은 아예 이제 죄를 따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는 청원경찰에만 있는 건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제 자격 정지, 자격 상실이에요. 자격 상실. 이게 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격증 자격 상실은 이제 공무원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횡배 302는 이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하고, 그냥 횡령 배임으로 외우지 마시고 업무상 횡령 배임 중요해요. 잘 봐요. 왜 중요한데요? 또 너 자꾸 말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말 할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금고형도 나와 있을 건데, 이게 보면은 횡배 300 받고 2년이라 한 이유를 벌금형 받고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잘 법조문을 읽는 순서를 잘 모르시면은 순서대로 가시면은 이거까지 외워야 돼 이렇게 가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잘 봐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일단 업무상 횡령 배임을 안 해볼게요. 그냥 횡령 배임만 가볼게요. 그냥 횡령 배임만 간다 치면은
이제 이것도 벌칙이 있겠죠. 벌칙이 있는데, 뭐, 형벌로 인해서 벌금이나,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일단, 자, 벌칙. 형벌에 따른 벌칙 뭐 있어요, 우리? 기억이 안 나네. 사무, 징. 맞나요? 징역 맞나? 사무, 징금, 벌구, 과, 몰. 이렇게 가요. 예, 벌칙.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형은 죽는 거죠. 무기징역은 영원히 갇히는 거, 징역은 갇히는 거, 금고도 갇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징역이랑 금고랑 차이가 있어요? 징역은 우리가 일할 때 이게 인력자거든요. 인력자. 그래서 갇혔는데 일을 한 사람을 징역,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을 금고. 벌금은 우리 벌금 돈 내는 거. 구류는 잠깐 갇혀 있는 거. 잠깐 갇혀 있는 거예요. 과료는 또 돈 내는 건데 벌금보다 약한 거. 야, 그거 맞아? 너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알면 돼요. 예, 알겠죠? 그렇게 알면 돼요. 몰수는 빼앗는 거. 예, 알겠죠? 이렇게 벌칙의 순위. 당연히 사형이 제일 높겠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 형법에 따른 법령을 보면 횡령과 배임이 형법에 의한 강론의 죄죠. 예, 죄죠. 강론의 죄는 또 뭔데? 그냥 횡령과 배임이 죄다라고 형법에 써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죄인데 뭐 징역 몇 년에 또는 벌금 몇 년이다. 벌금 얼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죠? 이거 형을 선고한 사람은 누가 한다? 판사가 한다. 예. 대신 이 조문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나 그거 다 알아. 왜 설명했냐고. 예.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횡배 300이가 포인트잖아요. 그죠? 이거 받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법조문을 자주 보다 보면은 이게 계속 벌칙이 나와요. 뭐 금고 이상 형 나오고 또는 뭐 집행유예도 나오고 선고유예도 나오고 혼돈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만 기억하는 법을 잘 보세요. 일단 제가 기준이 뭐라 했어요? 피파 5잖아요. 그죠?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해서는 이 5년이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횡령죄를 범하고 배임죄를 범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징역형. 그러면은 횡령 배임은 징역형을 받았다. 그럼 이거를 횡령 배임을 따로 결격을 두면 안 된다. 왜? 여기 금고는 우리가 5년으로 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횡령 배임 받고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당연히 결격이죠. 당연히 결격. 이 법조문에 이것만 있다고 해서 벌금형 300만 원만 결격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횡령 배임 받고 금고 이상 형 받은 사람은 결격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여기 걸리니까 당연히 결격이고, 여기가 이 5년이 금고 이상만 우리가 따로 정했잖아. 그럼 벌칙 받은 사람도 이러한 법에서는 결격이 돼야 돼. 해서 나온 게 이제 업무상 횡령 배임 해서 300만원 벌금형 또는 202년 지나지 않은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성범죄 특례법에 의해서 원래 이게 업무상 배임, 업무상 추행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다 합쳐서 300만원 벌금형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였는데, 이제 강화가 됐죠. 성범죄 특례법이 강화가 돼서 따로 법령이 결격이 나왔어요. 나와서 얘도 금고 이상 형은 어디에 있다? 이제 5년 피파 5에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벌금에 대해서 벌금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진 않잖아요. 그냥 벌금을 주로 주지. 죄는 있다고 인정하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라? 100만원 받고 100만원의 벌금 받고 3년 지나지 않은 자 더 과하죠, 이거보다. 예. 100만원이 더 벌금이 낮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폭이 넓다. 결격 사유인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횡배 300이 그거 성 관련 이제 성백상,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파면 해임은 이제 파면은 공무원 직책을 하다가 잘렸다 하면 생각하면 돼요. 파면이랑 해임은. 근데 파면이 더 심해요. 심해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이거 혼돈 잘 되거든요. 그래서 파면 해임 5.3 이렇게 순서대로 파면 해임 5.3 바로 외워버리세요. 예. 자, 이렇게 다 외웠죠? 한번 써볼까요? 예. 자, 우리 가리구 피파 오 집 유 끝 이 선 자 횡백 302 성 103 파면 해임 53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복무 규정 공무원법에 몇 줄 이거까지도 안 외우셔도 되고, 복직 비거가 있어요. 복직 비거. 원래 이거 복직 비거 쟁이어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쟁의 행위 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혼돈되시면 넘어가셔도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따로 이제 처원경찰법에서 개정이 돼서 올해인가 해서 벌칙으로 따로 나왔더라고요. 1000만원인가 1년으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 쟁의 행위 금지를 처음 봤는데 이게 복무 규정이 아닌데 그냥 벌칙 사유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복무 규정으로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 이거 파일에는 이런 걸 다 반영을 했죠. 이미 없는 문제로 빼놨고 이런 게 있었다 해서 원래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 복직 비쟁거 뭐 이렇게 해서 복직 비거쟁인가 해서 했는데 이 거가 경찰 공무원의 거짓 보고 금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복종 의무 직무수행관, 자, 직무 외에 명령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좀 치사하죠. 그래서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 복종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이탈 금지, 예, 정당 사유 없으시, 소정 벗어나지마, 이렇게 기억나시죠? 경비업법 하신 분들 소정 벗어나지마. 그리고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 이게 주로 재직 중에만 비밀 엄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둘 다 있습니다. 또 거짓 보고 금지. 직무관에서는 거짓으로 말해서 안 된다. 바로 익히게 가보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는 미리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예, 5. 청원경찰 임용 신청은 청원주가 하며 임용 승인은 관할 경찰 선장이 한다. 아니죠. 임용 승인을 누가 하나요? 지청장이 합니다. X.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는 임용을 하고 나서 12일 이내에, 아니죠. 임용을 하고 나서 이거 여기서 안 나왔는데? 우리가 따로 안 알려드리지 않나? 예. 일단 이거 10일 이내 이거 옵니다. 5. 어디서 나오냐면은 위에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시행령에서 이제 우리 아까 자방교부라 해서 임용 자격, 그리고 임용 방법, 자방교부, 뭐 청원경찰 교육 여기 나오죠. 이런 거를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했잖아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고, 이 시행령에서 보면은 임용 자격 가보니까 18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이게 뭐예요? 미만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이상인 사람이니까 미만은 안 된다. 자, 이상인 사람인데 뭐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그러면은 이제 군대 안 간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 여자는 군대가 면제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군대가 안 가도 18세 이상이면은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 자, 행안부령은 또 어디에 있다? 시행규칙에 있다 해서 시행규칙 가보니까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면서 시력이 양쪽 눈 0.8 이상인 사람. 이게 경비법이랑 다른 거는, 경비법은 좀 최신식 법이에요. 그래서 이 좀 법이 더 약한 부분은 약해요. 약해서 맨눈, 그러니까 안경을 굳이 낄 필요 없이 맨눈은 0.2만 돼도 각각 한쪽이 다 0.2 이상이만 해도 괜찮고, 팔 다리가 완전할 필요가 없다. 신체만 건강하면 된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더 엄격하다라는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예, 팔다리까지 있다. 뭐 양쪽 눈만 본다. 이게 더 엄격하잖아요. 그죠? 얘는 맨눈으로 0.2 이상이면 되는 거고, 안경을 0.2 미만이면은 안경을 써서 0.8 이상이면 되는데, 얘는 무조건 안경 쓰건 말건 상관없이 0.8 이상이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 안 한 문제가 나와서 10일 이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임용이랑 면직, 다시 임용이랑 퇴직은 10일인데 면직은 10일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쳐서 대신 말해야 되는 사연은 맞거든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있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이구나,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7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법의 어느 결격 한우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복수 국적인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이 될 수 없다. 이러면 뭐 규정이 없고, 아니 야, 아까 경찰공무원법에 그거 있었잖아. 거짓 보고 금지 있었다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지칭을 했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서는 경찰공무원법의 모든 결격 사유 중에 하나를 묻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정확히 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이 법령상이라는 자구는 뭐다? 법령이랑 일치하니? 법조문이랑 똑같니?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예. 28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게 뭐예요? 예, 피파호에서 파산 선고죠. 예.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기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 상실이나 정지된 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없다. 3년이 아니라 뭐예요? 집유 끝 2년이잖아요. 2년. 그래서 X. 30번
다시 29번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잠시만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것도 잘 봐야 돼요. 300만원 이상의 과료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벌금형을 또 이게 형벌을 아니? 형벌을 잘 알지?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과료 뭐 이렇게 과태료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법조문이랑 틀리잖아요. 우리 벌금이라 했는데. 그래서 틀린 거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예. 선고받고 구형이 확정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죠. 자, 징계로 해임 처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 파면 해임 5, 3. 파면이 5년, 해임은 3년이니까 해임 받고 3년만 지나면 될 수 있으니까 X. 청원경찰의 자방 교보는 행정안전불량이 아니라 뭐다? 이 동관련이잖아요. 그죠? 중요하겠죠. 동관련 보수. 대통령령 X.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자, 일단 이거 복무 났다. 떨려야 될 두문. 복직 비거. 복직 비거니까 복종의 의무. 직이에요. 직무이탈이잖아요. 그래서 집단행위 금지는 옛날에 있었고 이런 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X겠다. 복직 비거니까. 그죠? 직무이탈이니까. 혼돈되시면은, 자, 잘 봐요. 청원경찰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소총이나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원하는 이 배치된 지역을 벗어난다고 해봐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예. 그래서 집단 행위가 아니라 이 직무 이탈 금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33번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설명이 바른 것을 개수를 말하세요. 예. A. 복종 의무. 복종 의무는 이제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니까 아니겠네요. B랑 설명이 두 개 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안 바르죠. C. 비밀 엄수.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퇴직한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지켜야 되는데 퇴직 중에는 아니죠. 재직 후, 재직 중이나 퇴직 후 다 해야겠죠. 그리고 거짓 보고 금지. 이거 맞네.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네. D가 맞습니다. 이러면은 틀린 거겠죠. 왜냐? 명시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이라 했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실제 기출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 따른 게 뭐다? D. 거짓 보고 등의 금지다. 그 정도까지 치사하게 돼요? 그냥 결격사유인 거 알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되냐? 법 문제라는 게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 익고 기준이 잡히는 순간 이 시험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한정을 파서 말장난 하나로도 틀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의무와 재량 이것도 계속 꼬아서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행령 파트부터 해서 빨리빨리 달려볼게요. 제가 좀 늦었는데 지금 텐션이 올랐으니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